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수사에 관한 내용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운규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던데 대강 이게 무슨 블랙리스트인지 누굴 또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명단을 작성했는지 한번 간단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7년부터 18년까지죠. 산자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라 이렇게 백운규 전 장관이 지시를 한 거죠. 네. 요거 한 가지랑 또 2018년도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을 한국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사장 공모 과정에서의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이 한 전 총리의 측근한테 미리 줘서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한 혐의. 이거 외에 이제 세 가지 혐의가 총 세 가지 혐의인데 네. 검찰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지난 13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기각 사유가 조금 좀 중요한데 죄가 없어서 기각이다라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는 대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잘 해가지고 소명이 된 것 같아. 일부 혐의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뭐 어쨌든 뭐 이제 뭐 증거인멸이나 이런 가능성이 없으니 일단은 기각이다. 그러니까 이게 백윤규 전 장관한테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네. 크게 이렇게 반가운 사유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구속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구속해서 뭐 더 나올 게 없으니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되겠다. 빠르게 재판해서 구속시켜주겠다. 네, 그러면 일단 그 백운규 장관이 받는 혐의는 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부당해고 그리고 이제 채용 비리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3개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면은 산업자원부 장관 뭐 여기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들이 한 13개는 된다. 뭐 사실상 뭐 그 이상 되겠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서부발전, 남동발전 뭐 이런 또 발전사 전력사 사장들 뭐 이런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제 나가라고 이제 사퇴 압박을 받았던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은 장관은 당연히 바뀌는 거고요. 뭐 그런 뭐 산하 기관장들 같은 경우에도 좀 물갈이가 되는 것으로 이제 저는 좀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이 물갈이 시도한 게 자체가 이게 좀 불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 임기랑 이제 같이 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뭐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완전 정반대의 철학을 갖고 있는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인사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면으로 봐도 저는 이제 대통령 임기와 이제 임명 인사의 임기는 같이 가야지 되는 게 아니냐. 뭐 특별하게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임기가 분명히 보장돼야 되는 직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가야지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발전사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정부와의 보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초기에는 탈원전을 하겠다 이랬는데 뭐 한수원 사장이 또 친원전이고 대통령은 탈원전이고 이러면은 약간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코드 인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정권 초기에 이렇게 좀 주요 자리들 뭐 물론 정무직이라고 하긴 그런 자리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바뀌어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이제 코드에 맞게 좀 바꿔 보려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또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먼저 있었죠. 네,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맥락의 사건이고. 너무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면 같은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예전에 MB 정부였나요, 박근혜 정부였나요, 이제 KBS 사장을 좀 바꾸겠다고 하다가 그 좀 마찰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KBS하고는 좀 다른 성격 아니겠습니까? 언론사 사장을 이제 정권의 친정권 인사로 하겠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좀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공사 사장을 아니면 산하 기관 사장을 이렇게 또 좀 코드에 맞게 좀 가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백운규 장관에 대한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가나 마느냐가 이제 좀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뭐 윗선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백운규 전 장관을 감옥에 넣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근데 지금 윗선 수사로 이어질 거라는 이제 징조가 보이는 게 당시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영 민주당 의원이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를 겨냥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이제 수사하면서 그래서 뭐 수석까지는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과정인 거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도 탈탈 털려고 지금 백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 뭐지 자진월북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수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 정부의 이제 뭐 죄상을 다 밝히려고 지금 그런 흐름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저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짜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사정으로 봐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시면 이게 사정입니까 아니면 보복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기보다는 두 개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복수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수이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집행하는 게 맞는 거인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치 보복 맞긴 한데 그 맞는데 필요한 일이고 너네가 죄를 지은 것도 맞잖아 라고 하면서 잡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는 정치 보복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오늘에는 기획된 정치 보복 수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하면 지네는 절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본인들은 적폐청산으로 수사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네들이 수사하는 건 적폐청산이고 다른 정부가 자기네들 수사하는 건 정치 보복이고 이런 꼴이 돼버리니까 기획된이라는 말을 넣는 거는 어느 정도 약간 뭔가 꾸며낸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편집장님 지금 뭐 보복이 원한의 정치를 말한다고 하는데 아니 원한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사실 그때는 촛불 직후였기 때문에 지금의 국힘 세력을 사실상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걸 못한 거고 윤석열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카르텔의 뭐 진실을 다 밝히고 단죄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개인이 감정이 있든 말든 그 감정이 동기든 아니든 그거는 이제 국민으로서 알 바가 아닌 거죠. 그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문제는 윤석열 입에서 나오는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답변은 사법 시스템에 의한 수사이지 정치적 해석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꼭 민주당 너넨 안 했냐 뭐 이런 말을 꼭 하십니다. 비아냥대.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고. 정말로 그 죄가 있어서 죄를 묻는 것인지 아닌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또 일부러 없는 죄 만들어서 낸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게 먹힐 수도 있는 건데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이 얘기 한번 잠깐 다뤘었죠. 너네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해? 자꾸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말은 지금 충분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셔도 되는 말을 참지 못하고 하는 그 성미를 빨리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되게 가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잡아가가지고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뭐 한 10시간 가서 조사받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건데 뭐 10시간 동안 밥도 주고 커피도 주고 다 할 텐데 아니 무슨 대단히 막뭐 엄청 막 당하고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냥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저런 분들이 조사 받으러 가면 밥도 주고 커피도 주고 하나 보네요. 저는 조사 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던데. 아 조사 가봤어? 10시간 받으면 주지 않을까요? 10시간 받으면요. 10시간씩 받고 싶진 않네요. 10시간 받았는데 밥 안 주면 인권 침해지. 자기들도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 인사 그 전 정부 인사들 이제 교체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 수사도 받고 이게 윗선으로 확대되냐 마냐 이것까지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정부 인사들이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아까 들어보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분들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인데 아직 이제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알아서 할 문제다. 알아서 할 문제다. 이거는 약간 좀 너네가 버티려면 버텨봐라.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알아서 하시겠다.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이제 밑에서는 계속 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두 사람한테 뭐 국민의힘에서는 노골적으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리를 연명하고 있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왜 근데 진짜 자리를 눌러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런 분들도 그냥 있고 심보. 예. 한 분 더 계시다면서 저 김재남 원자력 재단 이사장 이분 또 아직 남아 계시다면서 편집장님. 채팅 열심히 하지 마시고 카메라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까 한참 동안 안 바꿔주셨어요? 아니 본인의 본분에 좀 충실하세요. 예, 어쨌든 간에 김재남 원자력 재단 이사장 이분 같은 경우 김재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의당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국회의원 그거는 좀 정치적 정체성이 뭐예요?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시고 정의당 같다. 저는 이제 같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자력 재단 이사장까지 가셨네요. 제가 이분 예전에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참 이렇게 유연하신 분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유연함의 정도가 무슨 통아저씨보다 유연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결국에는 뭐 누군가가 정권이 바뀌면 구속되는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 국정원장이셨죠. 박지원 예전 이제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치 보복이라는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미래를 좀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회피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사실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정치 보복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제 감옥을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00년대에 있었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제 감옥을 갔다 왔었는데 이때도 이제 같은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정권이 이제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제 쪼개지는 그런 사태로 갔었던 기억도 있네요. 아니 죄가 있어서 죄진 사람한테 벌 주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정치 보복은. 네. 결국에는 뭐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뭐 결국에는 죄를 안 지으면 되죠. 죄를 안 지으면 된다. 네, 죄를 안 지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선거 패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때부터 시작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운영해 왔던 고위 관료들이고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똑바로 못했으니까 정권이 교체된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잘못한 게 있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없다면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이제 사법적인 단죄 이런 것들이 없다면 대통령이 그 정권 잡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둘 일은 아니지 않나. 예,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코드 인사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코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법에 걸려버리고
이게 범죄가 돼버리고 이러면은 코드 인사는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임기를 같이 가야 된다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맞추자.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예, 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사실 뭐 그러니까 코드 인사가 되는 직책이 있고 네. 그게 법적으로 지금 안 되는 직책들도 있고 애매모호한 직책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애매모호한 것까지는 사실은 대통령의 역량인 거죠. 그 집권 세력의 역량인 거죠. 그들을 설득하고 견인하고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충분히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정치인의 역량인 거지. 정치 세력에 그거를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 백운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뭐 못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